안녕하십니까. YTN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지난 15일이죠.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받아온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강조했던 고인의 비보에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YTN 국민신문고의 기획 의도에 공감한다면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소통문화 정착에 힘써달라는 고인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YTN 국민신문고, 대한민국 소통의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밥값도 못 벌어서 지금. 취업이 돼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베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도저히 저희들 인권 밀어는 게임이 안 돼.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88만 개의 일자리가 나갔습니다. 네, 오늘 경제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먼저 홍상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본금 3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12,417곳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로 회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은 전체의 27.4%, 장기 불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인데요.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 264곳에서 기업이나 공장 해외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최근 해외로 나간 이 섬유기업 47.4%가 앞으로 국내 공장을 축소하고 해외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왜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찾아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 인구 9천만 명,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나라 베트남. 이곳에는 현재 한국 기업 3,300여 곳이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 항구 도시 하이퐁에 공장을 지은 지 이제 7개월 됐다는 한 건축자재 전문 기업. 이 기업은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로 낮은 인건비와 활발한 내수 시장을 꼽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낮고, 그다음에 인력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풍부하고, 또 한 가지가 시장 성장률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베트남 진출한 거는 내수 시장을 보고 간 겁니다. 23년 전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재현 대표. 이 대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에선 상상하지도 못할 파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7년간 면세,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7년간의 면세, 또 7년간은 50% 감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처음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20년간을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온 지 2년 된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의 생산량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들기 시작하자 경쟁력을 위해 동반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근접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LG전자도 1조 8천억 원을 들여 베트남 북부 하이퐁 생산기지에 휴대전화와 TV,
세탁기를 포함한 가전제품의 생산 라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단지에 15조, LG전자가 구미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베트남 FTA 발효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여에 따른 관세 철폐로 베트남으로 향하는 기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IT가 되든 자동차가 되든 어떤 특정 분야의 집단화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산업 단지를 구축을 해준다든지, 우리 한국 기업의 전용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에서의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패키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정 원장, 그리고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박선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내수 시장도 활발하고 거기에 법인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진출을 꺼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인건비 절감 등, 그다음에 현지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이른바 현지화 전략,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 진출을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해외 진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또 한국 탈출이다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경우 모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최근 중국 진출의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거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진출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결국 돈 문제 아닐까 합니다. 최근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국가들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전하는 게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저 월급은 116만 5,800원으로 중국의 4배, 베트남의 7배 수준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제조업체의 한 달 평균 임금은 하나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중국 평균 임금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싼 금액인데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4년 동안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인건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삼성전자가 광주 공장 생산 라인 가운데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원장님? 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백석 가전 분야에서의 그 원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 대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이제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또 지역에 약간 150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고용 축소 등이 불가피해서 아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해외 진출의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2009년 베트남에 들어선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공장을 가볼까요? 이곳 근로자의 수가 이 삼성전자 구미 공장의 근로자 수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국내 인력, 전체 인력의 33% 수준입니다. LG전자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미 2000년대 들어서 해외 고용 인력 규모가 국내 인력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로 나간 기업 가운데 이렇게 10%만 돌아와도 일자리 27만 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세수도 또 투자에까지 다른 나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낸 세금 5년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2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낸 법인세 겨우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도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과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 해외 이전이 계속되면서 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요. 우리 경제의 뼈대를 할 수 있죠. 이 제조업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경제 성장 원동력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제 형태를 이것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경제용어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024로 정답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국민신문고 돌발 퀴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세금, 투자에까지 빠져나간다는 홍상희 기자의 리포트 앞서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투자,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보십니까? 박 교수님? 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속도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연평균 18%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 투자는 4%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외 투자 증가율 평균이 8%니까 우리가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앞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김 원장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이 이제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네. 그 공백을 다른 업종이나 다른 산업이 메꿔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메꿔지지 않는다면은 국내 고용 시장이나 매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흔히 네. 산업 공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 공동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휴대폰 등 일부 산업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최근에는 이 산업 공동화가 과거에는 이 섬유라든가 신발 같은 이제 이른바 사양 산업 쪽에서 좀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네.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고 또 최근에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빔으로써 국내의 부품 소재 산업도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산업 공동화가 우리 고용이라든가 산업 생태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의 해외 진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김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리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 진출로 인해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부품이나 소재, 뭐 디자인 같은 핵심 분야를 유지만 할 수 있다면은 해외 진출이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의 경기 불황을 탈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 공장이 국내에 세워지면 GDP를 구성하는 민간 투자도 늘고요. 고용이 창출되어서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또 근로자가 이 돈을 쓰기 때문에 민간 소비의 확대로 이어져서 GDP가 또다시 증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미국 또 일본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진출 기업 유턴 정책의 원조격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부활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돌아오게 해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을 만들겠다는 의도였죠.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비용의 20%를 지원했습니다. 법인세도 7% 깎았습니다. 설비 투자에 쓴 비용은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이라는 악재가 나타나고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원가 절감이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의 간판 기업들도 결단을 내립니다. 애플, 구글, 포드 등 150여 곳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바마의 해외 진출 기업 유턴 정책, 지금까지의 성적은 상위권입니다. 미국 내 제조업체 수는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일자리도 170만 개 이상 새로 생겼습니다. More than 14 million new jobs, the strongest 2 years of job growth since the 1990s, an unemployment rate cut in half. Our auto industry just had its best year ever.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일본도 기업 유턴 정책에 나섰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간판 기업들이 속속 귀환했습니다. 혼다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던 소형 스쿠터 조르노를 지난해부터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소형차 피트도 연간 3만 대씩 일본 사이타마 현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ホンダはご存知の通り日本の企業ですし、グローバル本社も日本にありますので、やはり日本の活性化、日本での雇用確保というのは重要な課題の一つ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닛산과 도요타 역시 비슷한 시기 일본 국내 생산을 선언했고 샤프와 파나소닉도 냉장고와 세탁기의 제조 공장을 자국인 일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으로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 엔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큰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공장 규제 완화, 설비 투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유턴으로 고용 확대와 내수 소비 증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생각입니다. 아베노믹스가 始まって行き過ぎた円高が是正されました。空洞化の時代が終わり、仕事がいよいよ国内へと戻ってまいりました。 지금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보셨는데요. 마냥 부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기업 유턴 지원 정책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3년 12월부터입니다. 관련법이 시행이 됐는데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유턴해오는 기업에게 투자원도 지원하고요. 세금도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유턴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된 것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성적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9월까지 정부나 지자체, 이렇게 유턴을 협약한 업체 파란 글씨로 보이시죠? 모두 73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턴을 해온 업체 몇 곳일까요? 까만 글씨로 보이는데요. 모두 29곳에 불과합니다. 이 유턴 협약을 했던 업체 가운데 몇 퍼센트가 다시 해외로 돌렸냐 하면은 실제 유턴은 40%인데 나머지 60%는 해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대기업 생산기지가 유턴한 사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습니다. 더구나 유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돌아온 지 1년도 안 돼 도산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공장. 장영문 사장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전기도 끊겨 공장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끄러운 쇳소리를 내며 부품을 찍어내던 장비를 쓰다듬고 어디 고장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멈춰 있는 거 보시면 좀 어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느낌. 한번 속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얼마나 검해졌는지. 중국에서 잘 나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에 들어가는 철판을 만들던 회사는 한때 연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설 경기가 시들해지고 인건비 부담도 커지던 찰나 장 사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기업 지원법을 알게 됐습니다. 산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실장이 저희 회사로 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1호점이고 이게 롤모델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 아낌없이. 장밋빛이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착이 돼서 정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구나. 전라북도와 유통기업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산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통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서류 준비에 매달리는 동안 거래처를 잃었고 원재료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공장의 기계는 멈춰섰고 장영문 사장은 40억 빚더미를 떠안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했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일 미안한 사람? 가족이죠. 가족. 저만 믿고 연대까지 27년을 살았는데 26년이구나. 이제 오래된가 27년. 가족들하고 저를 아는 지인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했던 분들한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연대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명성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중국에서 중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여종엽 사장도 유턴을 결심했다 결국 각종 규제에 부딪혀 회사가 문을 닫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좀 1년 지나서 자기 바뀌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쉬웠죠. 지금은 뭘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수는 없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그리고 뭐 여권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에서 주긴 했는데.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대 나이에 중국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여 사장은 군산시와 공장 부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바뀌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불신이 쌓였다는 사장님 인터뷰를 보면은 언제쯤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김 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VTR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정책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 새로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두 기업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81번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입니다.
결국은 돈과 기술 다 뺏기게 되니까요. 보내주셨고요. 9137번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고려하는 기업을 잡을 수 없다면 해외로 발 뻗는데 지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또 5033번님, 기업의 눈물이 곧 한국의 눈물이고 곧 나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9321번님, 우리나라로 유턴하게 해서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하고 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지 2, 3년 만에 제조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해외 기업의 이전이나 자국 본토로의 복귀 모두 글로벌 밸류 체인의 흐름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중국에서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본토로의 복귀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내 생산 비용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경우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과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곤 있지만 아직 국내 기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체감되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턴 기업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원장님, 앞서 보면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 그 생산 기지가 유턴한 사례가 전혀 없다. 네. 그 대목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대기업들이 좀 원하는 입지가 수도권에 좀 집중해 있는데 수도권 입지를 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조세 지원 같은 경우도 좀 기업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업 지원을 원하는 수준이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아마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기업들이 체감하려는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보잉사가 생산 기지를 일본에 있던 것을 이제 미국 본토로 옮길 때 예. 해당 주에서는 약 87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 지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양의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좀 통 크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좀 기업들이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예.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를 좀 늘리면은 그걸 그 국내 투자를 조금 더 늘리게 될 경우에는 그게 준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역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를 기회가 좀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앞서 보신 돌발 퀴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경제성장 원동력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제 형태를 이것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경제용어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024로 정답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정부 정책에 관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돌아와라. 기업들은 말 그대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할까요, 우리 김 원장님? 일단은 아까 그 VTR에서 본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 자금뿐만 아니라 조세, 인력, R&D 같은 이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뭐 관세 감면 같은 이 세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입지라든가 설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폭을 넓혀서 기업들의 요구 수준에 좀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앞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네.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기업을 잡을 수는 없다면 해외 진출하는 거를 좀 그래도 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왕 나갈 거라면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가는 게 실패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해외로 나갈 때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혹시나 나중에 국내로 유턴할 때 이 공장 설비나 이 자산을 국내로 또 들어오는데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럴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나간다면은 또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분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시청자 중에 한 분은 돈과 기술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진출하면 그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첨단 산업이나 첨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국내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아까 뭐 예도 나왔지만 베트남의 경우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이 삼성전자를 유치함으로써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에서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됐고 베트남 수출의 거의 20% 가까운 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박 교수께서는 뭐 덧붙일 만한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네,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YTN 국민신문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경제성장 원동력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제 형태를 이것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경제용어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024로 정답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돌발 퀴즈 정답자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저런 퀴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재미있는 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예. 이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간단한 꽁트로 엮어봤습니다. 사랑이 야속하더라. 네, 김간의 신문고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살짝만 쳐도 네, 제가 정말 살짝 친 거거든요. 아주 성능이 끝내주니까. 네? 300개를 주문하시겠다고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시제품 신문고가 대박이야. 그래, 결심했어. 당장 공장을 확장해야겠어. 기계도 더 늘리고 직원도 더 뽑고. 아이고, 홍 계장. 아이고, 김 사장. 아유, 반가워. 자,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네. 지금 공장 위치가 여기. 자연을 보존해야 되니까 여기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삐빅. 그래요? 저기. 그러면은 여기 그럼 요 옆에다가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제가 2배로 늘리면 어떻겠어요? 노 안 돼요. 아니 정말 왜 다 된다는 거야? 안 돼. 아니 나가요. 안 돼. 아니 정말.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쩌라는 거냐고요? 대박 났다고 좋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박이야. 시제품 벌써 이렇게 쪽박이라니. 아유 정말. 사장님, 세금 고지서 왔습니다. 그래요? 세금은 내 의무니까 내야지. 자, 한
한 요 정도면 세금 낼 것 같고. 아유, 그래도 조금 남네. 저희 공장장, 이걸로 우리 낡은 기계 그거나 좀 바꿉시다. 이것도 내셔야. 아니 이게 또 뭔데요? 교통 유발 부담금. 네. 김 사장님, 행정조사 때문에 그래. 저기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저희 부처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필요한 서류 항목은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꼭 좀 준비해서 오세요. 사장님,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 나온다는데요. 현장 조사요? 대체 일은 언제 하냐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경제 성장 원동력인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제 형태를 이것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경제 용어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024로 정답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지금 꽁트 보셨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소기업 현장을 가보면은 되게 사장 한 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는 조사 보고서 내달라, 현장 조사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합하고 한꺼번에 조사하겠다 해서 비용 횟수를 좀 줄이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규제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사실은 규제는 개인은 집을 지어보면 알 수 있고요. 기업가는 공장을 지어보면은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황당한 규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규제 완화를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 완화 수준은 아직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이야 그렇다 치고라도 규제나 행정조사 같은 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원장님도 집을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제일 많았습니까? 일단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날짜에 공장 기업 설립 허가랄까 준공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조금씩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장 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장 설립을 예를 들어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짓는데 아까 말한 부담금도 많고 각종 규제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장 지을 때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 오히려 공장 한번 지고 나면 해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얘기를 하는 기업인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요즘 우리 공직자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친절하고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개선할 점이 있겠군요. 네. 예. 우리 박 교수님도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국가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고요. 그렇죠, 1등을 했죠. 작년에 월드뱅크에서 발간한 기업 환경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4등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조사 결과는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체감은 다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86번님, 기업이 통째로 이민 갈까봐 걱정이네요. 보내주셨고요. 7357번님, 오죽하면 해외로 갈까요? 9560번님, 규제를 확 풀어야 될 텐데 걱정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4656번님, 사탕으로 아이들 유혹하는 정책은 이젠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보내주셨고요. 4879번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약한 마음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 8754번님, 유턴 기업 힘들겠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과연 어떤 환경일까요? 원장님. 저는 먼저 입지 규제를 좀 대폭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그 대량 생산 체계에 적합한 그 수도권 입지 규제 같은 것을 한번 기업 현실에 맞게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그 규제가 조금 더 심각한 곳이 그 신산업 분야나 융합산업 분야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 이러이러한 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이러이러한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기업 활동이 이런 규제 활동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그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하는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박 교수님은 어떤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네, 김세종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를 완화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관련법이 제때 제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드론을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예.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 혁신에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 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5276번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우리 기업들이 유턴을 하지. 약속 안 지키는 정부를 뭘 믿고 돌아오겠습니까? 하는 거고요. 3858번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 등 의지가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5762번님, 유턴을 장려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우리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원장님. 저는 그 제조업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예. 사실 그 미국의 그 밀켄 연구소 조사 자료를 보면은 제조업 일자리 하나 늘어날 때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 2.5개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예. 그 제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제조업을 경시하는 풍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제조업을 좀 중시하고 그 제조업이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규제 완화 정책을 좀 세밀하게 좀 가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우리 국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면은 예. 그 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해외로 나가거나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일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이런 기업의 환경이 좀 좋아짐으로써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도 국내에 투자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은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 이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박 교수님도. 네, 저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중출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반인 전통적인 제조업입니다. 예. 제조업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후반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데요. 전통적인 제조업 육성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간과되기는 쉽지만 기본을 강조하는 것이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구멍이 뚫린 경제 형태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도넛 경제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제의 성장은 바로 창조 경제뿐입니다. 네, 우리가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제조업의 혁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고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